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계절을 좋아한단 것만으로 반갑습니다. 2019 수능 개념 김지혁의 수능이 사랑한 문학 개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러더군요. 현대사회에는 비주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 국어식의 속담으로 얘기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속담의 의미는 보기에 좋은 것이 내용도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의 속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기로 그 반대임을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못생긴 떡도 참 배부를 수 있고 영양가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수능을 EBS에서 강의한 지 23년째 됩니다. 물론 그 오랜 세월 자체가 자랑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태까지 쌓았던 자료라든가 노하우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시간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시간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막 서둘러서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준비하는 기간이나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나 시험 성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고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학생들은 투자는 많이 했는데 효과는 적어요. 어떤 학생들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요. 어떤 학생들은 투자한 것보다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얻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바라는 내용은 말 하나 마나 이 경우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하나는 남들보다 시간 투자를 덜하고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복하는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했다가 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어책을 이렇게 보자 그래서 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설명에 대해서 두 번씩 필기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이다. 그러면 어떤 시를 배울 때 감정이입 이렇게 썼는데 두 번째 시를 배울 때도 감정이입, 세 번째 시를 배울 때도 감정이입,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여러 번 필기했다는 것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렇게 여러 번 필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 번 배울 필요도 없다. 그렇게 여러 번 하느라고 너의 시간이 다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복하지 않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어나 개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에서 필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필요한 것. 공부라는 게 뭐 해가지고 해로운 건 없죠.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시간 투자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는 수능에서 뭘 묻느냐를 보는 거예요. 개념도 이론도 이론만을 위한 이론, 개념만을 위한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수능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이 사랑한 문학 개념,
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이런 것에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지에서 딱 봤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다 익숙한 내용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빨리 읽어내야죠. 그것은 바로 독해 능력입니다. 독해 능력은 독서 지문에만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문학은 배우고 독서는 독해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문학도 독해하는 겁니다.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전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해를 할 때는 근거를 찾아서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작품을 다 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수업에서 이런 것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EBS에서 수업하면서 초콜릿 복근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마는 대신 얻었다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경륜을 믿어주신다면 국어가 취약 과목이 아니라 문학이 국어가 전력 과목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50분 강의로요. 20강을 준비했습니다. 20강.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문학에 설명하려는 기본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누락되지 않게 하려면 20강이 필요하고요. 더 많이 하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20강 안에는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개념을 싣고 나서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보여주고요. 요게 우리 그 교재에는 제가 준비한 수업의 핵심이 그겁니다. 개념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었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념에서 예시가 된 것들을 문제를 자세하게 풀지는 않아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우리 EBS에는 다양한 수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상위권 학생을 위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입니까? 를 물어본다면 단지 성적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모를 경우에는 찾아보고라도 이해하겠다. 그렇게 준비하면 상위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작품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개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문제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 20강 동안 저를 꾸준히 잘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국어시험에서 특히 문학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